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 만들기 with 파이썬 이 책의 6장을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6장은 이 업비트 트레이더에 대한 내용이고요. 업비트 API 그리고 그 API를 사용해서 업비트 트레이더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업비트 API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업비트 API를 사용하려면 이 업비트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업비트 API가 어떤 건지 또 어떤 API를 제공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고객센터에 있어요. 여기 오픈 API 안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업비트는 다양한 앱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통해서 다양한 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쇼미더머니는 그 오픈 API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 API 사용하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업비트 개발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비트 개발자 센터를 눌러서 API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센터에 가보면 이제 몇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Get Started 하면 이제 시작하기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여기 인증 가능한 요청을 만드는 것인데, 인증 가능한 요청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지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PI를 사용한다는 거는 내 계좌에 접근해 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인증된 사람만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인증된 사람의 접근만. 그렇기 때문에 그 API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인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증 가능한 요청을 만들어서 리퀘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픈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픈 API를 받는 업비트 서버 측에서 그 리퀘스트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누구의 요청이구나, 어느 사람의 어느 계정의 요청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인증이 된 상태에서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로직을 위해서 인증 가능한 요청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에서 그 인증을 위해서는 이제 JWT라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웹토큰이라는 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술입니다. RFC 75119로 이제 승인된 산업 표준이고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고,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쓰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JWT의 형식을 따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사용하고 JWT 형식을 따라서 인증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리퀘스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파라미터 없는 경우. 왜냐면 이제 파라미터도 같이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코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노드.js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이썬 코드, 루비, 자바, C샵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라는 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라이브러리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샘플 코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 샘플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직접 모듈을 만드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내가 JWT 알고 싶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그냥 파이 업비트 쓸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알아봐도 뭐 별거 아니네, JWT라는 걸 쓰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는구나, 요걸 알면 바로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JWT를 업비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표준이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개발에 깊게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개발 잘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개발자라면 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으로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파이썬 기준으로 보면 파라미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제 인코드 해가지고 페이로드에 넣어가지고 토큰을 만드니까 조금 더 복잡한데, 이 코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코드를 그대로 쓰고, 저희가 이제 바뀌는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 부분이겠죠. 페이로드나 여기서 이제 발급받은 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뀌는 거지 더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구현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증 가능한 요청을 만들고 나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음으로 할 것이 이제 어떤 API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여기 이제 기본 내용들이 있어요. 인증 가능한 요청을 만들기, 요청수 제한. 이게 그 제한이 있거든요. API 사용 그 요청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나오는 겁니다. 초당 5회, 뭐 분당 100회. API 레퍼런스가 이제 저희가 볼 내용이고, 주요 코드 목록, 그러니까 에러 리턴했을 때 그 에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이나 뭐 가격 단위,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PI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API 레퍼런스는 API들의 사용 방법이나 주의할 점, 그리고 정의, 각 필드들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API 레퍼런스만 보고도 이 프로젝트를 내가 사용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게 감이 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오픈소스로 들어가 봤어요, 제가. 근데 API 레퍼런스가 너무 허접해요. 물론 API 레퍼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오픈소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잘 만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뭔가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레퍼런스가 잘못 정리되어 있다, 뭐 잘못된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뭐 샘플 코드도 없고 어떤 필드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러면 그 프로젝트를 좀 사용하기가 좀 주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프로젝트라는 게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오픈 API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주저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이 업비트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업비트를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이 API 레퍼런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쓰여졌을 때보다 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개발자를 많이 뽑아서 그런지 더 많이 발전했어요. 더 이쁘게, 그리고 더 좀 더 꼼꼼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API를 보고 이해할 줄 알면 다른 거래소 아니면 다른 서비스도 API를 금방 사용할 수 있어요. 금방 사용하게 되는 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미세먼지 API를 사용해가지고, 아니면 뭐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앱을 만든다거나 서비스를 만들 때 금방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API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다, 난 이런 거 하긴 싫어, 그래서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하면, 그런 걸 할 때마다 API 레퍼런스가 공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굳이 라이브러리를 쓰지 말고, 그런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라 라고 이제 지난번 영상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전체 계좌 조회가 있어요. 뭐 전체 계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보유한 계좌의 자산들 쭉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걸로 get을 날리면 이런 내용들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온다. 이 각각 응답에 대해서는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타입으로 온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는 여기 하드 코딩 하지 말라고 에이지 코드에도 이렇게 해놨네요. OS 환경변수에서 저장해 놓고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면 됩니다. 단지 리퀘스트 get 해가지고 이 URL에 요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JWT 부분이고,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내가 보유한 자산 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끝입니다. 이게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쵸? 개별 주문 조회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죠. 여기서 트레이더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이 체결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때 이제 UUID를 통해서 개별 주문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UUID는 주문의 고유 아이디예요. 유니크, 그냥 고유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주문이 체결됐는지 아니면 뭐 취소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뭐 처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내용들을 있고, 여기 필드는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요것도 쓰고 있고, 요 코드도 이따가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별 주문 조회 코드도 엄청나게 간단하죠. 이 앞쪽은 공통 부분이에요. 사실 JWT를 만드는 공통 부분이고, 결국에는 하는 부분은 그러면은 뭐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 오더의 UUID를 넣는 거죠. 요 UUID 요 부분이죠.
이 UUID는 이제 내 UUID가 되겠죠. UUID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실제로는 이 코드를 그대로 쓰고 이걸 함수를 만든 다음 UUID를 입력받고 여기다가 쭉 넣어가지고 조회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 코드를 그냥 트레이더에 복사해서 붙여서 쓰면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볼 API는 주문 리스트 조회 요거고요. 약간 오더였던 것 같은데 이제 오더스 주문 리스트를 한 번에 여러 개를 조회하는 거. 이건 하나를 조회하는 거고 이건 여러 개를 조회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특징은 주문이 완료된 거랑 미완료된 거랑 한 번에 조회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완료된 거랑 완료되지 않은 걸 따로 해야 돼요. 완료되지 않은 걸 뭐 한번 해보고 완료된 걸 한번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각각 호출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좀 다른 게 요 개별 주문은 UUID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UUID 목록을 넘겨 가지고도 조회할 수도 있지만 그거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어떤 내가 목록을 아예 정해줘 가지고 이거 주문 ABC에 대한 그 지금 상태에 대해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상태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특정하지 않고 주문을 특정하지 않고 주문 취소된 애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체결된 애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된 애들 그리고 체결된 애들 그런 것도 따로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도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간단하다는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게 진짜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스테이트 done 인거를 그냥 쿼리하는 거예요. UUID는 얘. UUID를 안 넣으면 이제 뭐 UUID를 뺀 애들이 조회가 되는 거죠. 이제 응답을 이제 샘플 응답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UUID, 이 UUID의 에스크가 뭐죠? 매수인가요? 매수에다가 리밋 오더를 넣고 가격은 이거고 상태는 done 체결 완료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켓은 이제 비트코인 원화 마켓이고 생성된 시간, 볼륨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쇼미더머니 트레이더에서는 이제 그 주문 조회를 주문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다음에 알아볼 게 이제 주문 취소 접수인데 주문 취소 접수는 똑같아요. URL은 똑같은데 이 딜리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메소드라고 하죠. HTTP 요청에 이제 메소드가 있거든요. get, post, 뭐 dele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딜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URL로 딜리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할 때 여기 딜리트죠. 여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요청인데 딜리트로 하면 그 주문을 취소하는 겁니다. 사실 주문 취소가 제일 간단합니다. 그냥 UUID를 넘겨주고 취소하면 되고 이거는 뭐 결과니까 그 주문에 대한 결과인 것 같고요. 특별한 부분은 여기 체결된 상태가 있어요. 체결 후 남은 주문량.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체결된 양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취소했는데 이게 그 양이 커지면 10개를 사달라고 했는데 대기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두세 개만 체결이 되고 그럼 그 상태에서 취소를 했을 때 그 취소했으니까 10개가 그냥 취소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가 체결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그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주문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요 오더스라는 요 주소로 해가지고 포스트가 생성을 의미하는데 포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요 필드를 채워줘야 됩니다. 요 별표 붙은 필드는 필수 필드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여기 채워주시면 돼요. 이 쿼리라는 부분에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코드는 다 똑같고 이 요청을 날리는 코드는 다 똑같고 요청 이 내용 컨텐츠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드 그냥 함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만 바꿔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굳이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문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뭐 샘플 다 볼 수 있고요. 잘못 왔을 때 샘플도 볼 수 있고 잘 왔을 때 샘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주문에 대한 걸 알아봤고 아까 자산에 대한 것도 알아봤었죠. 전체 계좌.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종목 조회, 마켓 코드 조회는 안 쓰고 캔들 조회 하고 있죠. 이 캔들 조회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쓰고 있는 게 요 최근 체결 내역 요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체결 내역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체결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로 치면 실거래가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진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비트 트레이더에서 그 자산 정보에 대한, 현재 자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생성할 때 사용하고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된다라고 그걸 이제 평가를 할 때 최근 체결 내역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업비트 API에 대해서 초스피드로 금방 알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찾아보셔도 되고, 이 뒤에 구현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업비트 API에 대해서, API 레퍼런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API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픈 API 사용하기, 아까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API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걸 눌러가지고 API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제 오픈 API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PI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줄지 허락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API를 써가지고 자산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API를 써가지고 주문 조회를 한다. 입금하고 입금 조회하고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입금하고 출금은 사실 굳이 API로 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손으로 직접 입금하고 출금하는 거면 될 것 같고, 자산 조회, 주문, 조회, 주문하기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IP 주소 등록이에요. IP 주소 등록은 이 API로 접근하는 허용할 IP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는 꼭 IP 주소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IP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글 그 검색에서 내 IP 확인하면은 그 IP 주소 나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IP를 생성하면, API 키를 생성하면은 여기 이제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가 나와요. 이제 액세스 키가 있고 시크릿 키가 있습니다. 시크릿 키는 생성할 때 한 번만 보여주거든요. 그걸 이제 잘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허용 IP 주소도 여기 나와 있고, 또 여기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IP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 IP가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픈 API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로 오픈 API를 사용해서 자산 조회, 주문 조회, 주문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앞서서 이 인증 토큰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env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그 업비트 엑서사이즈로 체크아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체크아웃을 하시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env 파일을 여기 실행하는 폴더에다 넣으시면 돼요. 일단 폴더에 넣으시고 여기 파일명 이렇게 아니 변수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아까 액세스키랑 시크릿키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액세스키랑 시크릿키라고 스트링을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고요. 요거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 노트북에서 업비트 엑서사이즈 있죠? 요거를 실행하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앞부분에 환경 변수 호출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쉬프트하고 엔터 누르면 여기 아까 별표 나왔죠? 별표 이게 실행되고 바로 실행되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여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걸 해가지고 서버 URL이 나왔는데,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액세스 키 제대로 나오죠. 시크릿 키는 어떻게 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시크릿 키를 딱 써가지고 시크릿 키 제대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아까 제가 .env 파일에다가 적어놓은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요 변수가 제대로 호출이 돼가지고 여기 저장이 됐다는 거죠. .env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 이상 더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env 패키지를 설치하신 다음에 로드한 다음에 이렇게 환경 변수를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환경 변수에서 요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환경 변수로 요 변수명을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물론 환경 변수에 따로 저장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환경 변수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파일에 저장해 놓고 .env 아까 그 .env 파일을 로드해 가지고 환경 변수에 로드해 주는 거예요. 얘가 런타임에 요걸 호출되는 시점에 그 로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환경 변수에 추가되는 거죠. 요게 호출될 때.
그래서 여기 환경 변수에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안 쓰시고 환경 변수에다 이걸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환경 변수라는 건 시스템마다 다른데 윈도우나 리눅스 그 각자 사용하시는 그 시스템에서 환경 변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때 이렇게 로드 해가지고 쓰는 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env라는 걸 사용했고 load.env 함수를 한번 호출해 줌으로써 환경 변수에다가 .env 파일에 저장해 놓은 이 변수들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넣어주고 나서 이제 그 환경 변수를 꺼내 가지고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바로 이어서 하면 그 다음이 토큰 만들기입니다. 토큰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토큰 만들기가 간단한 이유가 여기 이제 인증 가능한 토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요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 파이썬 요 코드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 요 쿼리 파라미터를 넣어 가지고 만드는 거고, 없는 경우 그거고, 그거를 연습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이트 토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아까 요 코드랑 동일한 거죠. 파라미터가 없이 토큰 생성, 파라미터가 포함된 토큰 생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든 거예요.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트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쿼리로 받아서 만들 수도 있고 받지 않아서 만들 수 있는 거 있도록 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 크레이트 토큰이라는 겁니다. 여기 없을 때 요걸 빼면 요 부분인 거잖아요. 요 부분이 결국에는 요 부분인 거죠.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쿼리가 넌일 때는 페이로드에다가 요거 액세스키 넣고 넌스에다가 요거 넣고 UID 자 요거는 굳이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이니까 따로 알 필요 없으시고요. JWT 토큰을 JWT 인코드 메서드를 통해서 시크릿 키로 인코드 해가지고 토큰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서라이저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드가 요 코드 그대로인 거죠? 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요 코드를 사용하고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토큰을 생성해 줘가지고 리턴하는 크레이트 토큰 함수를 만들어준 거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를 이제 실행하면 이제 크레이트 로드가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쿼리가 없는 토큰을 만든 거고, 요거는 그럼 쿼리가 있을 때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보통은 아까 시세 조회 같은 거 할 때 마켓 그리고 뭐 어떤 종류인지 매수인지 매도인지 가격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그 파라미터가 있을 때 토큰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큰이 생성되는 거예요. 사실상 요게 토큰인 거죠. 요게 토큰이고 요거는 이 위에서 제가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출력해 놓은 것들이 여기 출력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토큰 만드는 거는. 토큰 만드는 게 여기 보면 UUID랑 JWT 인코드 이런 부분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특히 또 이런 부분 해시립 해가지고 하고 해시립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URL 인코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이제스트하고 이런 부분을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찾아보셔서 공부하셔도 좋은데 따로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가이드한 대로 사용하는 거고 뭐 가이드한 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서로 약속한 방식으로 토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토큰 만드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좌 조회도 바로 있는데 이걸로 바로 계좌 조회도 해볼게요. 계좌 조회도 여기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 코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용도 간단합니다. 크레이트 토큰하고 헤더에다가 이 토큰을 넣죠. 그리고 get하는 거예요. get할 때 v1 어카운트 볼까요? API를 보면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자산이 있었죠? 전체 계좌 조회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까지가 도메인이고 v1의 어카운트를 하고 get을 하면 근데 여기 보면은 토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required 이 부분을 이제 토큰을 만들어서 넣는 거죠. 토큰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넣고 나서 get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 조회를 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것도 보면 여기도 코드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고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리퀘스트 get 하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샘플 코드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쿼리 어카운트, 계좌를 조회하는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로드하고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날까요?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넣으시면 정상적으로 이게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주문하기입니다. 주문하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뭐 계속 간단한 말만 반복하니까 좀 사기꾼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할 게 없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거를 굳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어쨌든 주문하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문하기 앞부분 여기는 저희가 계속 했던 것처럼 토큰 만드는 거예요. 쿼리에 대한 토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 주문 내용은 이 쿼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밑에 부분 토큰 만드는 거죠. 토큰 만들어 가지고 V1 오더 하는 거예요. V1 오더 볼까요? 주문에 가보면 주문하기 있죠. V1 오더스 여기다 포스트 날리는 거잖아요. 코드도 여기 토큰 만드는 거고, 여기다가 포스트하고 URL을 넣어가지고 날린다. 실제로 채워넣어야 될 데이터들은 요거죠. 마켓, 사이드, 볼륨, 프라이스, 오더 타입 이런 것들을 채워넣어야 되고, 요게 이제 아까 쿼리에 들어가는 거죠.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넣으면 돼요. 마켓, 사이드, 프라이스, 오더 타입. 요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 없으니까요. 잘못된 키, 잘못된 키로 나오네요. 어쨌든 실행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것으로 실행을 하면 제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하실 점은 이건 진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의 계좌로 주문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랑 이런 거 잘 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가격 매수 주문하기로 써있군요. 시장 가격 매수 주문하기. 시장 가격 매수 주문할 때는 이런 파라미터를 넣어서 샌드 오더를 하면 되고, 시장 가격 매도는 이런 파라미터를 넣어서 샌드 오면 되고, 고정 가격 매수 주문할 때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문하면 되고, 고정 가격 매도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문하면 되고. 너무 간단하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 업비트 엑서사이즈 이 주피터 노트북이 정말 뭐 연습장입니다, 진짜. 이걸 보고 해보고 한 칸 하나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요 코드 내용만 설명드리고 직접 실행해 보는 거는 각자의 계좌로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서 주문이 되는 걸 보면서 쫄리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주문 조회인데요. 주문 조회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주문 조회가 조금 더 복잡한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문 조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 주문 조회랑 주문 리스트 조회가 있어요. 개별 주문 조회는 UUID로 그냥 개별 주문만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는 값도 파라미터도 UUID 밖에 없어요. UUID나 뭐 아이덴티티 이걸 받으면 그냥 그래 네가 알고 싶은 주문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러면서 정보를 확 줘버려요. 근데 리스트는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넣을 수 있는 게 벌써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UUID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상태로별로 주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엄청 많을 거니까 뭐 페이지 수, 요청 개수, 정렬 방식 이런 것까지 정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좀 복잡한데, 근데 하는 것은 사실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내용, 구현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을 가지고 이게 뭘 하는 것인지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쿼리 오더 리스트, 오더 리스트를 조회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는 아니겠죠. 리스트를 이해한다, 리스트를 조회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상태, 웨이트 아니면은 왓치, 그러니까 주문 대기 상태인 거죠. 아니면 it's done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true면 done이랑 cancel, 그러니까 아까 주문 조회 말씀드릴 때 여기 공지에 나온 것처럼 미체결 주문과 완료 주문을 동시에 조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완료를 할지 말지를, 이게 어떻게 완료에 대한 걸 리스트를 가져올 거야? 아니야, 결정해 라고 해서 이제 플래그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그럼 웨이트 왓치냐,
done 캔슬이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겠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쿼리 스트링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복잡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거를 한눈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파이썬을 잘 아신다면. 근데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한눈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좋은 코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짠 코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뭐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인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하고 포맷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폼 돌려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는다.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런 어떤 문구를 만드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게 코드가 제공되니까 이거를 남점 코드 확인할 때는 출력해보는 게 최고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런 문구네요. 스테이트 여기 대괄호 하고 여기에 브레이스에 웨이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요 리스트죠. 요 리스트 요소를 하나씩 받는 거예요. 포문을 돌면서 받아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 넘겨주죠. 요 넘겨준 거를 여기 포맷 스트링에서 포맷하면 다시 요 안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요것도 파이썬 문법이고 요것도 파이썬 문법입니다. 여기 넣어주고 또 하나 요 end로 조건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스트링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구를 만든 다음에 요 end로 요 두 개를 문구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스트링이 생긴 거죠. 요게 바로 요건 거죠. 한 줄로 이렇게 했지만 요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짠 게 아닌데도 저런 게 있다라는 거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 UUID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거는 뭐 스타일 각자의 취향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요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스테이트 요런 형태의 스트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n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만들어준 걸 인코드 합니다. 요 인코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코드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인코딩 하는 거예요. 저희 왜 문자열이 인코딩 되어 있는 것처럼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것처럼 바꾸는 건데, 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요즘 이렇게 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파일을 열면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다 액세스 키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010101 뭐 이런 식의 데이터잖아요. 그 컴퓨터 파일이기 때문에 이진 바이트 바이너리 파일로 돼 있는데, 결국엔 바이너리의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약속된 형식에 돼 있는 거죠. 어떤 약속된 형식으로 그걸 다시 풀어보니까 이런 글씨더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VS 코드는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은 UTF-8이라고 돼 있죠. Select Encoding.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은 당연히 이진 데이터입니다. 이진 데이터인데, 그 파일을 UTF-8이라는 인코딩 룰로 다시 디코딩을 해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인코딩 한다는 건 요거를 이진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진 데이터로 만들 때 어떤 규칙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요건 거죠. UTF-8이라는 인코딩 룰로 데이터를 만들어라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인코딩 하면은 여기 뭐 인자가 없지만 인코딩 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넣어가지고 인코딩을 하면 이제 쿼리 파람에다가 인코딩이 되는 거죠. 이걸 찍어 보면은 이렇게 인코딩된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코딩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립 SHA 511을 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해시를 구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시를 구해가지고 쿼리 해시를 구합니다. 요것도 만약에 궁금하다, 그럼 찍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우고 헷갈리니까 이게 뭔데, 이걸 왜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찍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까 여기서 찍었던 그 바이너리 데이터가 이런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방금 해시를 구한 거예요. SHA512라는 방식으로 이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이것도 이제 정해진 방식이거든요. 산업 규격입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해시를 구한 거예요.
해시를 구해서 이제 쿼리 해시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해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내를 갖고 끝까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해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액세스키랑 넌스 뭐 이런 것들 전달하잖아요. 내가 이제 전달해. 근데 메시지를 누가 바꿔 쓸 수 있잖아요. 누가 바꿔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웨이트 하는 조건을 가져와. 나는 사줘. 5,000원에 얼마를 사줘라는 주문을 넣고 싶은데, 아니면 주문 조회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누가 바꿀 수 있으니까, 오염될 수 있으니까,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내가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을 해시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해시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혹시라도 네가 받은 게 이 해시를 구해가지고 맞는지를 확인해봐. 그게 맞다면 내가 보낸 게 맞을 거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해시를 넣어가지고 이 페이로드를 만듭니다. 페이로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시크릿 키를 사용해서 인코드를 합니다. 여기서 또 시크릿 키를 통해서 인코드를 하면 토큰이 생성됩니다. 페이로드를 만들어서 시크릿 키로 인코드를 해가지고 토큰을 만드는 거죠. 토큰을 만들면 이제 최종 인증 토큰이 생성됩니다. 인증 토큰은 여기 베어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포맷이란 건 스트링의 어떤 파이썬에서 스트링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고, 이 토큰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베어러하고 이 부분에 여기 JWT 토큰이 실제로 출력이 됩니다. 헤더에다가 어서라이저, 베어러에다가 여기 실제로 토큰 요렇게 해가지고 헤더가 들어가는 거죠. 요 헤더를 리퀘스트 get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알고 싶지 않으시면 안 알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좀 알고 싶다, 너 너무 궁금하다, 뭐다, 그러면 이제 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셔도 되고, 좀 더 깊게 파보셔도 됩니다. 뭐 해시리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SH512도 알아보고, JW 토큰에 대해서도 알아보셔도 되습니다.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리퀘스트 get을 하는 거다. 그리고 get하는 곳에서는 요 API, 어떤 API를 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어떤 내용,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나 살 건지 매수 대기 중인지 완료 중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get을 날려가지고 그걸 받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요 메소드는, 요 함수는 미체결 주문과 완료 주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미체결 주문인 걸 다 조회하거나 완료 주문인 걸 다 조회하는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응답이 오면 둘 중에 하나, 미체결 중이거나 완료 중인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쫙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함수이고요. 그거를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체결 중인 주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트레이더에서 요 내용으로 사용도 됩니다. 그럼 이제 주문 조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주문 조회, 여기서 아까 개별 주문 조회, 리스트 조회인데 저희는 여기 리스트 조회만 일단 했죠. 한 번에 할 때 여러 개 조회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문 취소하는 겁니다. 주문 취소는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UUID 넣고 오더에다가 딜리트로 때리면 돼요. 이 위에 내용 똑같은 거예요. 아까 주문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 토큰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감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쓰이는 거거든요. 토큰 만드는 거. 그럼 뒤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코드는 엄청 간단하죠. 요거랑 요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걸 그냥 함수로 빼면 돼요. 그냥 토큰 만드는 함수 따로 빼놓으면 캔슬하는 거 그냥 요 한 줄이면 됩니다. 한두 줄이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취소하는 부분은 요거 딜리트로 오더를 UUID 넣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UUID를 넣어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주문 조회할 때 가격을 큰 걸로 해가지고 시장 가격으로 주문을 먼저 넣어 놓으세요. 그럼 당연히 거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주문하고 나면은 리턴 값으로 UUID 받을 수 있거든요. UUID 출력될 거예요. 그때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어가지고 취소해 보시면 돼요. 이게 들어있는 이유는 제가 그걸 해봤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이제 한번 쭉 업비트 API에 대해서 한번 익혀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노트북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웬만한 걸 다 한 것 같아요. 주문하는 거, 토큰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주문하고, 주문 조회하고, 주문 취소하고, 계좌 정보 조회하고, 이거를 모든 걸 이 업비트 API exercise 주피터 노트북 요걸 가지고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 주피터 트레이더를 보시기 전에 요걸로 충분히 테스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6장의 앞부분은 요 API 레퍼런스를 한번 익혀보시고, 익혀보면서 요걸로 실습해 보시고, 그 두 개만으로 업비트 API를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